유산 뒤에 숨은 혈연의 칼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하얀 국화와 상복, 조문객들의 어색한 위로 속에서 저는 그저 가족의 한 사람으로 자리만 지키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자 아버지가 남긴 유산 이야기가 저를 덮쳤습니다. 변호사가 저를 조용히 부르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지 씨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산 관련 문서입니다.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손끝이 떨리며 서류를 받아드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서류를 열어보니 글자가 제 눈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전 재산의 대부분이 사촌들과 친척들에게 넘어가도록 이미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거의 없었고 남겨진 것은 아주 일부뿐이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온몸이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위해 남겨주신 건 하나도 없는 건가요? 속으로 외쳤지만 입술은 굳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촌 언니 혜진이 다가왔습니다. 언니는 특유의 얄미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유산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우리가 서로 믿지 못하면 결국 웃는 사람만 남는 법이지. 그 말에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30년 넘게 믿었던 가족이 이렇게 냉혹할 수 있다니. 앞으로 펼쳐질 일들은 단순한 상속 문제가 아니라 배신과 탐욕, 싸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아버지가 일부러 이러신 걸까? 아니면 사촌들이 이미 움직인 걸까? 왜 나만 이렇게 배제된 걸까?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지야, 너 서류 봤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에는 슬픔과 안타까움, 그리고 묘한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아무리 아버지를 이해하려 해도 결국 남은 건 배신뿐이네요. 속으로 외치며 저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켜왔던 가족의 이미지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사촌들과 친척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들의 약점을 어떻게 찾아낼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떻게 맞설지까지 하나하나 생각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배신과 탐욕을 밝히고 내 권리를 되찾는 날까지 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그렇게 저는 상속을 둘러싼 싸움과 배신의 장막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며칠 후 저는 남은 가족들을 하나씩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동생 수혁부터 시작했습니다. 수혁의 집 문을 두드리자 그는 반갑게 웃는 척하며 맞이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누나 왔어? 장례식 이후라 힘들지? 말투는 친근했지만 마음속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저는 직접 질문했습니다. 수혁아, 아버지 유산 관련 서류 봤지?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누나, 나도 먹고 살아야지. 아버지가 남긴 건 다 내 몫이야.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키워온 동생에 대한 신뢰와 보호 본능이 단숨에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돼. 속으로 외쳤지만 입술은 굳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동생이 아닌 냉혹한 인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뛰놀던 기억, 서로 의지하며 울고 웃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억은 배신감이라는 검은 그림자 앞에서 무색해졌습니다. 누나, 이제 현실을 봐야 해. 세상은 가족이라도 믿을 수 없는 거야. 아버지가 남긴 재산, 결국 웃는 사람만 남는 법이지. 그 말이 저를 더욱 분노하게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수혁아,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라서라도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어? 그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야? 하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여. 누나, 넌 이미 늦었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날 집을 나서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동생마저 나를 배신했다면 나는 이제 나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기대어 살 수 없다면 법과 증거 그리고 내 의지로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 그날 밤 저는 기록을 뒤적이며 아버지의 유품과 서류를 다시 살폈습니다. 수혁의 배신, 사촌 혜진의 미소, 그리고 남은 가족들의 냉정함. 모든 것이 치밀한 싸움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싸움에서 나는 절대 밀리지 않는다. 배신자들이 절대 예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반드시 나의 권리를 되찾겠다. 상속 문제를 조사하던 중 우연히 아버지의 오래된 서랍을 뒤지게 되었습니다. 낡은 서류 더미 속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작고 반질거리는 수첩 하나였습니다. 표지는 달아 있었지만 페이지를 넘기자 아버지의 글씨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이 안에 뭔가 있을지도 몰라. 심장이 두근거리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수첩 안에는 숨겨진 은행 계좌와 비밀 금고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눈앞이 번쩍였고 마음속에서는 희망과 긴장이 동시에 치솟았습니다. 혹시 내가 몰랐던 아버지의 마지막 배려일까? 바로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계좌를 확인하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잔액란에는 이미 사촌 혜진의 이름으로 이전된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과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혜진이, 수혁이. 그들은 저를 이렇게 완벽하게 배제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였던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포기할 순 없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숨겨진 금고와 서류들을 분석하며 그들의 탐욕과 계획을 역이용할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 앉아 수첩을 펼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법적으로 준비하면 절대 그들이 웃는 모습 그대로 둘 순 없어. 머릿속에는 다음 단계가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버지의 슬픔과 외로움도 느껴졌습니다. 왜 아버지는 이렇게까지 숨기고 일부러 저를 배제했을까? 혹시 저를 시험하기 위해 아니면 배신자들이 드러나게 만들려는 전략이었을까? 그 의문과 혼란 속에서도 저는 단단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혜진과 수혁 그리고 나를 배신한 모든 사람들. 나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내 권리를 되찾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숨겨진 계좌와 금고가 가져다준 희망과 분노를 양손에 쥐고 배신과 탐욕에 얽힌 가족 싸움의 본격적인 서막을 열게 되었습니다. 숨겨진 계좌를 확인한 뒤 저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사촌과 동생, 그들이 움직인 모든 흔적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싸움에서 패하면 가족과의 관계는 영영 끊길 거야. 그 두려움이 제 심장을 조이면서도 분노가 그 위를 덮쳤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혜진이 움직인 흔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우아하고 온화한 척했지만 저를 완전히 배제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탐문하며 은밀히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기록, 통화 내역, 그리고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남긴 작은 쪽지까지 모든 단서를 하나하나 맞춰보았습니다. 숨을 죽이며 서류를 펼치고 화면을 스크롤할 때마다 혜진, 넌 생각보다 치밀하구나라는 감탄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습니다. 혜진이 아버지 몰래 계좌 이전과 관련된 문서를 사촌 수혁과 함께 조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그것을 서류함 속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가 움직이기 전에 그들이 알 순 없어. 동시에 수혁에 대한 조사도 병행했습니다. 동생은 늘 제 곁에 있는 듯 했지만 그 속엔 냉정하고 계산적인 면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전 그가 건넨 말들과 행동들을 떠올리며 이 모든 행동이 결국 오늘을 위한 포석이었구나. 참담한 마음속에서도 증거를 확보하며 일말의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서류와 자료를 검토하며 결심했습니다. 혜진과 수혁 그리고 나를 배신한 모든 사람들. 나는 반드시 그들의 탐욕과 거짓을 드러내고 내 권리를 되찾겠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는 슬픔과 회한도 자리 잡았습니다. 왜 가족이란 이름 뒤에 이렇게까지 배신과 탐욕이 숨어 있었을까? 그리고 아버지는 왜 이런 싸움에 씨앗을 남기고 떠났을까? 숨을 고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 싸움은 단순한 유산 다툼이 아니다. 그들의 배신과 탐욕을 드러내고 내 삶과 권리를 지키는 싸움이다. 이렇게 저는 증거를 확보하며 배신자들과의 전면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거짓과 욕망, 그리고 속임수의 장막 속으로 저의 싸움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뒤 저는 마침내 사촌 혜진과 동생 수혁을 마주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집안 거실, 낮게 드리운 햇살이 테이블 위 서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어서자 얼굴에 가득한 미소는 거칠의 힘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탐욕과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민지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심각해 보여? 혜진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저를 자극했습니다. 속으로는 그 웃음 뒤에는 또 무슨 속임수가 숨겨져 있을까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혜진, 수혁. 이제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서류를 펼치며 확보한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계좌 이전 기록, 그리고 숨겨진 문서까지. 그 순간 혜진의 미소가 흔들렸습니다. 수혁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들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억누른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속에서 솟구치는 분노를 억누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아버지 재산을 마음대로 조작하고 저를 배제했죠. 이 증거들을 보면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거예요. 혜진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이건 오해야. 우리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저는 눈을 가늘게 뜨며 반박했습니다. 오해라고요? 그럴 수 없어요. 모든 거래 기록, 서류, 통화 내역. 전부 증거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는 사실 다 드러났어요. 수혁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누나,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하지만 우리도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어. 이해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차가운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살기 위해 가족을 배신한다는 말이야? 동생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해질 수 있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리며 선언했습니다. 이제 끝낼 거예요. 법적으로 모든 수단을 다해 아버지 유산을 지키고 당신들의 거짓을 반드시 드러낼 겁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서로를 노려보는 시선 속에 숨막히는 긴장과 배신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번 싸움은 단순한 유산 다툼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탐욕과 배신의 전면전임을. 그날 밤 집을 나서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후회는 없어. 배신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지켜낼 것이다. 모든 증거를 손에 쥔 저는 마침내 법적 대응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과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가족을 상대로 싸워야 한다는 현실,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가슴을 짓누르면서도 분노가 그 위를 밀어올렸습니다. 법정에 들어선 순간 사촌 혜진과 동생 수혁은 저를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미소 속에는 여전히 탐욕과 거만함이 묻어나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 숨을 고르며 자리에 섰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민지 씨, 증거가 확실하니 당황하지 마세요. 그들의 태도에 휘둘리지 마시고 침착하게 진행하세요. 법정 내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양측을 바라보며 사건의 요지를 확인했습니다. 서류와 증거가 하나씩 제출될 때마다 혜진과 수혁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특히 숨겨진 계좌 이전과 조작 기록을 보여주었을 때 그들의 눈빛에는 당황과 공포가 섞여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 뛰는 소리를 억누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아버지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 권리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혜진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제발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우리도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어. 그 말이 오히려 제 분노를 더 끌어오르게 했습니다. 살기 위해 가족을 배신한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제 내가 정의를 세울 차례야. 판사는 서류와 증거를 꼼꼼히 확인하며 양측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긴장된 침묵 속에서 저는 과거의 기억들과 감정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외로움, 동생과 사촌의 배신, 그리고 제가 쌓아온 30년의 믿음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국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증거와 정황을 종합한 결과 민지 씨의 주장이 타당하며 유산의 상당 부분을 민지 씨에게 반환하도록 판결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저는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수혁과 혜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변호사와 판사의 눈빛에는 엄중함과 공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저는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배신과 탐욕 속에서 내 권리를 지켰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씁쓸함도 남았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의와 권리를 찾는 데 성공했지만 배신과 탐욕의 그림자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내 삶을 지키며 누구도 나를 배신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법정에서 승리한 뒤에도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혁은 단순히 패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계획적이었고 뒤에서 칼을 꽂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예고 없이 수혁이 연락해왔습니다. 누나 잠깐 얼굴 좀 볼래? 이야기할 게 있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저는 곧바로 경계했습니다. 무슨 꿍꿍이일까 이번에도. 또 무언가 계획하는 거겠지. 만남 장소는 도심의 한 카페. 수혁은 이미 앉아 있었고 커피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가볍게 웃는 듯하지만 날카로운 칼날 같은 냉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누나, 법정에서 이긴 건 인정해.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야. 그 말이 나오자 제 몸은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는 숨겨둔 또 다른 증거나 계획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냉정을 유지하며 맞섰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수혁? 더 이상 배신할 게 있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다른 계좌, 일부 서류. 사실 내가 이미 이전에 일부를 확보했어. 그래서 누나가 다 가져간다고 해도 내가 움직이면 또 상황이 바뀔 수 있어.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동생이 또 나를 기습하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이번엔 법적 대응과 증거가 있으니까 누가 옳고 그른지는 똑똑히 보여주겠어요.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좋아 누나, 이번 싸움은 더 치열해질 거야.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니 슬프네. 저는 가슴속 분노와 슬픔을 억누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슬퍼할 시간 없어. 이제부터는 서로의 탐욕과 배신을 마주할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날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수혁이 어떤 수를 써도 나는 반드시 내 권리를 지키고 모든 배신을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번 싸움은 단순한 상속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탐욕과 배신의 끝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증거, 서류, 그리고 법적 대응 계획까지. 하지만 마음속 한편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과연 이번 싸움이 끝나고 나는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그날 사촌 혜진과 동생 수혁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거실에는 긴장이 가득했고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 속에는 억누른 불안과 계산된 표정이 동시에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확보한 증거와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제 끝을 내자. 누가 옳고 누가 잘못했는지 모든 것을 드러낼 겁니다.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야, 이렇게까지 해야 해? 우리가 잘못했다면 솔직히 사과할게. 그 순간 저는 멈추지 않고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사과? 이미 그 사과는 너무 늦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마음대로 조작하고 나를 배제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끝났어요. 수혁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누나, 법적으론 내가 맞지만 현실에서 승자는 내가 될 수도 있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심장이 요동쳤지만 마음을 단단히 다잡았습니다. 이번엔 절대 흔들리지 않아. 모든 배신과 탐욕을 드러내고 내 권리를 지킬 거야. 그리고 드디어 숨겨진 최종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혜진과 수혁이 몰래 이전했던 금액과 은밀히 움직였던 통화 기록,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쪽지까지. 그 증거들은 그들의 탐욕과 배신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혜진과 수혁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말문이 막힌 채 서로를 바라보며 난처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심장을 억누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들 몫이에요. 하지만 법적 그리고 사람들의 판단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그 순간 문득 떠오른 아버지의 얼굴이 제 마음을 스쳤습니다. 내가 이 싸움을 끝내고 진실을 드러내고 있다. 아버지도 이제 마음 놓을 수 있겠지. 혜진과 수혁은 결국 항복했습니다. 유산의 상당 부분은 저에게 돌아왔고 그들의 계획과 배신은 모두 공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승리와 동시에 가족과의 관계는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깨져버렸다는 것을. 슬픔과 분노, 안도감이 뒤섞인 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집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누구도 나를 배신하지 못하게 할 거야.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며 내 삶을 살아갈 거야. 배신과 탐욕, 상속과 가족의 그림자 속에서 저는 마침내 자신만의 정의와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위험하고 잔혹할 수 있는지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